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저금리 시대 끝났다. 부동산만 들고 계신 분들 현실적 대응 방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스를 봅니다. 한국경제, 파월도 라가르드도 저금리 시대 끝났다. 각국 중앙은행장들 통화정책 전환 강조했다. 이런 뉴스인데 요게 2022년 6월달 뉴스입니다. 요게 사실은 저금리 시대 끝났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는 다시 저금리 시대다 라고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요게 작년 말 기사입니다. 작년 말에도 초저금리 B2 시대는 끝났다. 향후 5년에서 10년 동안 금리가 3에서 4% 오갈 것. 지금 이야기한 3에서 4%는 시중은행 금리가 아닙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초단기 미국의 기준금리가 3에서 4% 정도 오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금리 3에서 4%, 기준금리 3에서 4%는 0.5%에 비하면은 굉장히 높지만 일반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영끌족들 제외하면 경제에 충격이 없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영끌족 비중이 세계적으로 거의 최고 수준으로 높은 나라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죠. 그 이야기는 대한민국에는 경제 위기가 올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예전부터 이 두 가지 설이 있었죠. 돈 뿌리기에 대한 두 가지 설이 있었습니다. 계속 마구마구 뿌린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이제는 어렵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사 내용은 이제는 어렵다는 내용입니다. 일단 많이들 들어보신 계속 마구마구 돈을 뿌릴 것이다 라는 내용을 한번 보면은 요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세상은 자산이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돌아가죠. 자산 많은 사람 입장에서는 돈을 뿌리면 유리합니다. 자산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 버리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계속 돈을 뿌릴 것이고, 그래서 없는 사람들 영끌의 이론적 배경이 되는 것이겠죠. 계속 돈을 뿌릴 것이고 자산은 폭등을 계속 할 것이니까 없는 사람들은 영끌해서 자산을 매수하는 방법밖에 없다. 요게 영끌의 이론적 배경입니다. 이런 의견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기사에 나와 있는 이제는 어렵다. 요 설명을 좀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 국채 10년짜리가 4.9%, 5% 가까이 갔었죠. 5% 장중에 돌파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4.924% 저까지 갔었다가 급격하게 내려가서 3.5%까지는 그냥 갈 기세였는데 끝을 보시면 지금 꼬리가 올라갔습니다. 다시 4%를 돌파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는 어렵다. 요 내용을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는 그래프인데 요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카지노 한번 가보겠습니다. 카지노 가보면 일반인들이 코인을 조금 들고 도박을 합니다. 하다 보면 선수가 코인을 싹쓸이해 갑니다. 코인이 부족하니까 코인을 보충해 줍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코인을 보충해 주고 도박을 계속 진행을 시키면 결국에는 이렇게 됩니다. 선수가 다 가져갑니다. 돈을 잘 버는 놈이 다 가져갑니다. 요게 자본주의죠. 현실 생활도 요것과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정부에서 돈을 뿌려도 굉장히 급격한 속도로 뿌린 돈이
자산가의 주머니로 빨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 지금 보시는 모습이 현실이죠. 카지노의 모습이 현실이듯이 실제 자산시장의 모습도 요게 현실입니다. 자산 하면은 대표적으로 주식과 부동산이 생각이 납니다. 주식, 부동산 하면은 수익률이 등장하죠. 수익률 개념이 등장합니다. 자산이 금두꺼비만 있으면, 장롱 속 금두꺼비만 있으면 별로 일반인들한테 영향을 미치지 않겠으나 주식, 부동산, 수익률 개념이 등장합니다. 결국에는 연결돼 가지고 특히나 부동산은 바로 서민들한테도 영향을 주게 되어 있는 것이겠죠. 이렇게 되니까 못 살겠다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불만은 터져 나오고 그래서 이제는 어렵다는 소리가 나옵니다. 비트코인, 요거는 공화당에서 밀고 있는 것이 비트코인이죠. 돈이 똥이 됨, 자산 폭등에 대한 저항이죠. 비트코인은 저항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힘은 달러죠. 달러는 힘입니다. 그런데 달러 가격 하락 방향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래를 위해서 힘을 비축해 둘 필요가 있는데 간단합니다. 힘을 비축하는 방법은 달러를 다시 걷어들이면 됩니다. 힘을 쓰는 방법은 달러를 풀어버리면 되는 거고 힘을 비축하는 방법은 달러를 회수하면 되는 건데 지금 사실상 달러를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만들이 많고 이게 교통정리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교통정리를 한다. 그 이야기는 달러 가치 회복을 위해서 달러를 마구마구 걷어들인다. 그 이야기는 자산 폭락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게 100% 맞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두 가지 설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죠. 특히나 중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걱정되죠. 계속 마구 돈을 뿌리는 것도 걱정이 되고 마구마구 달러를 걷어들이는 것도 걱정이 되고 다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달러 가치 회복 요 방향으로 간다라고 조금이라도 생각이 되면 대처할 수 있는 방안,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말씀을 드립니다. 요 부분이 결론이죠. 조건은 부동산을 많이 들고 있습니다. 나 자산 많은데 다 부동산이다. 그리고 현금은 조금밖에 없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방향을 보면 돈을 마구마구 풀어왔기 때문에 그래도 나는 부동산 팔기 싫다. 또는 부동산 팔려고 내놨는데 안 팔리더라. 이런 분들은 이렇게 대응을 해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는데 주가 지수 레버리지를 활용해 가지고 인버스 투자를 하면은 요거는 현금 가치 상승에 배팅을 한 겁니다. 한마디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투자가 레버리지 플러스 인버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법을 추천하는 것은 이것은 투자가 아닙니다. 해지죠. 해지. 내가 부동산밖에 없는데 그것도 부동산만 많이 들고 있는데 현금은 거의 없다. 그럴 경우에 해지 위험을 분산시키는 차원에서 이러한 방식을 쓸 수도 있다. 그러나 선물하고 옵션은 하면 안 됩니다. 저도 어느 정도 심장이 강한 편인데 선물 옵션 해가지고 돈을 벌어본 기억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ETF 2배짜리, 3배짜리 ETF로 인버스 투자 요런 거 하면은 어느 정도는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왼쪽도 생각하고 오른쪽도 생각하면서 어느 정도 리스크를 분산할 필요가 있다. 최소한 영끌은 하지 말아야 된다.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